이어서 주간 상황보고를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극기혁명 국민노원부 사무총장 민중웅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올 들어서 최고 더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16년부터 오늘까지 태극기 집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핵무효 헌정복원을 위한 투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한민국은 매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그러니까 5월 중순경서부터 저희들이 국본이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 대한민국 집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뺏기 위해서 민주노총이나 또는 촛불이나 그리고 또 위장 세력들이 또 여기를 장악하기 위한 몸부림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희 국본이 등기한 게 아닙니다. 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 토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대문 경찰서에서 24시간 365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투쟁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월 3주간 중앙상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보시죠.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네.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 1.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국군, 미군 및 참전국 군인, 인민군, 중공군 포함 약 300만여 명의 사망 및 부상자, 남북한 인구 중 1900만여 명의 사망 및 피해가 발생한 1950년 6.25 사변은 잠시 휴전 상황에서 74년이 흘렀지만 북한은 그동안 치밀하면서도 집요하게 대한민국 적화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살신 성민에 의한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 건국과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적 세력에 의한 11.6 사건의 지혜로운 극복과 서울올림픽으로 5,000년 역사의 보릿고개에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지만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본부에 침투한 간첩 세력의 치밀한 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말살당하여 왔으며 1950년 6.25 사변을 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물질을 우선하고 자유와 평화에 취하여 자유는 공짜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부인권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부와 검찰에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들의 국법 문란에 의한 불의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암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상계와 같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현실과 향후 전개될 전국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왜곡된 현실인식으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을 자유우파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좌우의 극한 대립,
선전선동의 쇠뇌 대상일 뿐일 것입니다. 둘, 국민의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적화혁명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5.18 헌법수로 대한민국 건국부정, 제주 4.3 사건 군사 일반 재판 수용인 직권재심 무죄 한동훈, 체제 전복 부정선거 카르텔이며 여순반란 사건 민주항쟁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등으로 헌법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으로서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종북좌익 중국 공산당 세력의 자유우파 국민기만용 위장정당입니다. 셋, 더불어민주당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 주체 주동 세력으로서 40총선 부정선거를 통하여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 5.18 광주대학제 개헌 등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적화의 법안을 양산할 것입니다. 넷,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거대한 대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 현황은 하나,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둘, 4.15 부정선거, 40 부정선거 등 각종 부정선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는 바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셋, 중국 코로나 전파 및 정치방역. 넷, 검증되지 않는 성분도 밝히지 않는 위험물질 문제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사의 기로에 국군, 경찰, 접종 횟수 및 접종률, 북한군 및 주민, 위험물질을 접종하였다는 보도도 없고 통계도 없습니다. 다섯, 5.18 특별법 및 5.18 헌법수록. 여섯,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에 따른 무죄. 일곱, 세월호 사건 및 세월호 특별법. 여덟, 여수 순천 19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 반란을 이들은 민주항쟁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아홉, 5.3 인천 사태를 5.3 민주항쟁으로 명명했습니다. 열, 60 사태를 60 민주항쟁으로.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총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옛날 남영동 대검 분실을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2023년 6월에 개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29일 전 국군 기무사령관 조현천 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귀국하는 이 기무사령관 조현천 장군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 서부경찰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군에게 상당한 자존심에 대한 상처와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들은 노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2024년 2월 20일 내란 음모 무혐의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종북 좌익과 중국 공산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미동맹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척 하면서 이들은 따로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미국과 관계가 좋으니까 이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만전이다, 심리전이다, 그 다음에 선전선동이라는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5.18 문제, 5.18 특별법, 그 다음에 5.18 헌법수록 문제, 니물위반 행진곡 등등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이들이 겉과 속이 틀리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의 기만 심리전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을 우리가 비판하면은 지금 뭐냐, 윤석열은 가짜다, 윤석열이 현재 그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목적은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개혁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사회주의로 가고 결국은 의대 쪽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쪽에, 즉 이공계에 이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즉 지원하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즉 기업을 파괴시키는 목적이다. 이러한 상당한 점에 깔린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들 이것을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민국의 국보는 윤석열을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을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것 같아.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자유보수파가 또 뭉쳐서 윤석열의 이 만약을 위한 준비를 하자, 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최악이라서 차악인 윤석열을 찍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괴변을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찍으란 말이냐? 그래서 윤석열 찍었다. 이재명 찍으라는 말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찍었으면서 나라 구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똘똘 뭉치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위장 세력을 앞에 내세워서 한 번 더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부국강병의 한강의 이적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이 낙피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부패하고 비리가 넘침으로써 정말 이 나라가 나라인지 국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저들은 위장보수를 앞에 내세워서 위장보수를 진짜 보수처럼 있게끔 하는 선전선동 언론을 동원해서 그동안 해왔고, 더구나 우리 자유우파의 단체들을 동원해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국민의힘 만세, 결국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 마지막 그 길은 낭떠러지기입니다. 다른 거 다 이렇게 제껴놓더라도 부정선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이나 더불어공산당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적화 세력의 주체 세력입니다. 주체 세력, 주동 세력이고 주체 세력입니다. 이들이 일중되고 바로 이중대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정체성을 말살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의 상징이고 바로 청와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청와대를 국민과 아무 그런 논의나 공청회나 어떤 토론이나 하나도 없이 바로 윤석열이가 직권으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용산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입니다. 야, 대통령실무실 옮기니까 너희 국군 주위에도 딴들이 사가 이러면서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대한민국의 건국이요, 이런 정말 그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있는 청와대, 이들은 청와대를 공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청와대 가서 구경이나 하고 정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구나 이런 저들의 선전성명에서 넘어가고 지금 언론들 보세요. 5.16 혁명을 쿠데타로 합니다. 12.12도 쿠데타로 합니다. 군사 반환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에 하나 박정희 대통령 이외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바로 전두환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태우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요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고 세계 3위나 4위에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70년대 얼마나 이 사회가 역동적이었고 얼마나 이 사회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침 9시만 되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일하러 나간 거야. 근데 지금 9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가 판치고 있고요. 전부 다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보세요. 전철 타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다리 꼬고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정말 80대 부부가 허리가 아파서 경로석에 꽉 차갔는데 그 바로 자리에 서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껌을 쫙쫙 씹으면서 다리 꼬고 스마트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나요? 저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세대는 확실한 세대는 60대, 70대, 80대입니다. 50대도 전교조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은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 하면은 찢어주게 돼. 이렇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길을 살린다고 자식을 오야오야하면서 키운 결과가 바로 오늘날 50대, 40대, 20대, 50대, 40대, 30대, 20대입니다. 이제 4.19 혁명 같은 그런 기회가 올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왜? 이 나라를 구하려고 태극기 들어가는데 몇 년입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횟수로 9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위장정당이 우파진양 가장에서 대한민국 국법을 망가뜨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나라를 파탄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과는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국민의힘과는 절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된 미국 세력이 아니고 자유체제 정당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 아닙니까? 김대중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1980년 5.18이 김대중 정신 아닙니까? 무기고를 털어서 그 총으로 국군을 죽이고 경찰을 죽이고 방송국에 방어한 것이 바로 5.18 정신 아닙니까? 그런 김대중을 따르고 김대중 정신을 추종한다는 국민의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힘을 따르실 겁니까?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어요. 뭉치면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어떤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태극기가 뭉치지 못하게끔, 태극기가 단합하지 못하게끔 위장 우파 단체들이, 단체장들이 계속 불러시켜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을 촉발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에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위장 세력들입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최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요, 여기다가 양평 포스터를 딱 붙이고, 여기다가 디올백을 붙이고, 여기다가 김건희도 붙이고, 여기다가 천공도 붙이고, 등에다가는 이태원 사건을 붙이고, 머리에다가는 새만금 사건을 붙이고, 그리고 태극기도 붙이고, 박근혜 대통령 붙이고, 그리고 자유도 붙이고, 우파도 붙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붙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붙이고, 박근혜 대통령 붙여가지고 결국은 자폭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들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국민은 누구한테 노출됐습니까?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이 돈을 주고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조중동에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들이 정말 이익이 나나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 신문을 발행하고 있어요. 누가 돈을 줘?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추파방송, KBS, MBC, SBS, 그 다음에 지상파방송, MBN, TV조선,
채널A, JTBC 이들은 결국은 다 종북 좌익 세력과 중국 공산당을 추종한 세력들입니다. 이들 세력에 언론에게 노출된 게 바로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전-선동 세력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다 현혹되게 만들어가면은 결국 우리는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같이 죽는 겁니다. 윤석열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야 돼요. 지금 카톡상이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보세요.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오해 맞습니다. 이들은요, 위장 세력들이고 선전성덕 반대합력 세력들입니다. 즉 우파에 침투해서 우파 국민들을 뭐라고 할까, 바람잡이, 삐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대란 틀어했죠. 의료대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탕 특집법 만들었죠. 당시에요, 보시탕집에요, 그게 보시탕을 누가 먹으러 가죠? 보시탕을 먹는 정도면요, 이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시탕을 언제 먹으러 가냐면요, 주로 주말에는 잘 먹으러 안 가요. 주중에 갑니다. 골프 치고 와서 보시탕 먹고, 보시탕 치고 보시탕 먹고, 주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주로 보시탕을 많이 먹는 거죠. 아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보시탕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분들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탕 당시에 이 금지법을 발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인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움, 치운, 니은, 티귿. 예, 너무 제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만 나오면 열받아가지고요, 진짜 열받아요. 아유, 지금 조선일보 부정선거 한마디도 보도 안 합니다. 예? 저게 언론입니까? 저게 찌라시지 지금. 즉 조선일보는요, 1950년 6.25 사변 때 인민군이 서울 입성할 때 조선일보가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호해. 김일성 장군 만세! 이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네,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네. 지난 4월 27일 날 수도이전 위원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리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약 70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5월 21일 전민정 대표가 수도이전 반대 축구운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수도이전 반대 축구운동 대표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한 것이 정식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즉 주소를 특정해야 된다. 우리가 사인한 서명부의 주소가 정확치 않다. 그래서 이 주소를 특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대리인으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이 전민정 대표의 대리인 이 유승수 변호사 사무실로 이렇게
보정해달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현재 몇 분이 들어왔냐면요, 8분 들어왔어요. 문자를 제가 2분 보내드렸는데 이제 8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하신 분과 또는 제가 제 전화번호가 01입니다. 뒷글자가. 그래서 01 들어오는 문자에 요 내용을 보셨으면요, 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칼로 잘라서 종이를 잘라서 올려놓고 사진 찍어가서 제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유승수 변호사 쪽으로 보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국보 쪽이 얼마 안 들어왔어요. 8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약간 창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백서를 6월에 이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7월달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했답니다. 근데 이 연기한 이유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한동훈이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현재 비대위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우려 비대위 쪽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등으로 전당대회 이후로 발표를 미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한동훈으로 당대표로 하겠다. 결국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 라고 이런 뜻이라고 봐도 지나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 상황 보고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국본의 민중홍 사무총장께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민중홍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노래 1절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 음악. 네, 호국 보훈의 달, 지금 서울시청 앞에 호국 보훈의 달 1950년부터 1924년, 그때도 지금도 K군인
당신이 영혼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죠. 지난 6월 1일 6월 첫째 주에 저 현수막이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나오시는 우리 승정고의 김기용 여사께서 서울시청에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서울시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홍보조차 안 하느냐? 그러고 했더니 저기 저 현수막을 지금 붙여놓고 저 현수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민원 처리 결과 보고서 문자를 김기용 여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시는 김기용 여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